자, 이번 주 탑3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도 실렸습니다. 전 대표. 전 대표죠. 네, 전 대표인데 책도 출간하고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기에 나서는 모습인데 오늘 뭐 특히 이제 일간지에서는 뭐 자기 임기 단축 개헌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정치로. 엇갈린다기보다는 네. 소수의 친한계를 제외하면 다 부정적이라고 다 봐야죠. 부정적이다. 네. 지금 친한계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뭐 그래도 한 보면? 10명 남짓한 현역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여러 고위 당직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탄핵 사태로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맞게 된데 주 원인 중 하나로 한동훈 대표를 꼽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때부터 계속됐던 당정 갈등이 이 파국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럼 갈등을 관리하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2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가 봐요. 2달 쉬었다고 뭐 책임을 다한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하는데 2달이라는 거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네. 총선 대패하고도 한 달 쉬고 나와서 전당대회 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되고도 2달 쉬고 나와서 이제 조기 대선에 노골적으로 몸을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보수 진영과 당원들 눈에는 달갑게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어제 오늘 MBS 갤럽 등의 주요 조사 등도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특정 조사가 아니라 네. 다수의 조사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예전과 다르게 아주 낮은 수치에서 헤매고 못 벗어나오고 있거든요. 비호감도도 매우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 내에 좀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버스 떠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 떠났다. 네. 근데 김대식 국힘 원내수석 대변인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은 윤석열이 만든 인형 돌아오면 나한테 죽는다. 좀 센 표현 쓰셨는데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가 홍 시장의 나한테 죽는다는 말은 곧 나 떨고 있니? 라는 표현의 다름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글쎄요, 좀 떨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보수가 중원을 비워놨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극우화됐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게 되면 최소한 보수가 좀 분열되는 거 아닌가, 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놀라기도 했어요. 네. 저 어제 교보가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책 책 샀어요? 샀거든요. 샀어요? 좀 후회될 뻔했어요. 내용이 좀 없어요? 후회돼요. 왜요? 내용이 아니요, 책을 아직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인터뷰 내용 보면서 네.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중에 인터뷰 보면 될 걸?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뭐 때문에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좀 숙고의 시간도 가졌고요. 네. 최소한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야권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보수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기대를 네. 하고. 또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그냥 아직도 정치 전략으로만 이제 이해득실로만 이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구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애국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것 아닌가, 미안했고 존중해야 된다,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정하게 선을 그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 곳 잃은 온건 보수 합리 이런 걸 지향하는 그런 보수층을 대변할 텐데 그런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거나 이런 네. 모습을 보이고, 뭐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자기의 어떤 네.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비전들을 준비한 것 같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되면 글쎄요, 저는 책 안 읽고 그냥 버릴까도 고민 중입니다. 아, 이거 네. 비싼 책일 텐데. 아니요, 아직 버리진 안 않았어요. 돼요? 그 나중에 라면 냄비 받침으로라도 아, 굳이 책을 버리시면 자, 아니, 나는 뭐. 기대를 하다가 아니, 실망. 여기까지만 하시죠. 여기까지만. 네. 또 한 전 대표는 사실 이제 책 발간을 하면서 그 타이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고 계엄할 것이라고 직격해서 뭐 이른바 부처 논쟁과 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내부의 논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갈 길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우는 게 나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취할 전략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 전략을 이미 써먹었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2조 심판이라고 해서 이미 나왔죠. 네, 네. 이재명 조국 심판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유일한 총선 전략이었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대안 그리고 뭐 경제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식견 미래를 여는 뭐 참신한 발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 답을 하지 못하면서 뭐 정부와 여당의 공동 책임이지만 참패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숙고의 시간을 거쳤다고 하면서 다시 들고 나온 게 역시나 이재명 때리기라면 이재명 때리기는요. 한동훈 아니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잘하고. 네, 근데 이제 스페셜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선 후보가 되려면 유니크한 네. 이 사람만의 어떤 스토리나 시대 정신이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계엄을 반대한 보수정당 정치인이다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받는 공이 있죠. 네, 네. 제 호불호와 별개로. 근데 그걸로는 경선을 뚫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제 찾은 게 이제 이재명 때리기인데 네.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때리기 못할까요? 네. 뭐 독한 혀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뭔가 차별화되는 지점이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자, 있어요. 사실 확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3105님이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아침 YTN 라디오에 나와서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 번만 확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회장이었죠. 아, 과거에? 네. 후원회장 역을 한 건 아닌가요? 네. 역. 후원회 공식 본인- 후원회장. 그건 공식 아니고. 후원회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좀 다시 한번 본인이- 저도 아, 확인해 방송에서 봐야 되는데. 얘기했다고? 후원회장을 잘 안 두는 그러니까 걸로 자칭 제가 후원회장이라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다녔고, 예, 자, 그랬다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제안해서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 얘기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얘기를 했죠. 여당 내 화두가 된 임기 단축 개헌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재명 대표하고도의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당의 이른바 이제 잠룡이라고 불리는 인사들 가운데 네. 개헌에 제일 소극적인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에요. 네. 김문수 장관을 견제하는 성격의 용도가 더 크다. 김 장관 견제형이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같이 이제 견제하는 네. 목적이겠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는 큰다. 커진다. 네. 네, 원래 그게 기본의 정치의 ABC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라.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에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 여권 후보도 안 되고 대선 후보도 못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장채고는 개헌 임기 단축 개헌 얘기. 그러니까 사실 개헌 이야기가 거의 DJ 때부터 쭉 네. 나오는데 항상 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개헌 이야기에 다 소극적이죠. 그렇죠.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누리면 되니까요. 되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이 네. 개헌을 실현시킬 네? 수 있는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돼서 돌아오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제일 큰 방법이라고 봐요. 개헌을 맞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제왕적 무슨 내용으로 국회나 개헌하려고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여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헌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두 분 오늘 이번 주 탑3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